지금 첫째를 키우고 있어서 수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참고하셔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리산 미니심 TV의 김민입니다. 제가 아이 셋이 있잖아요. 첫째가 5학년인데요. 5학년이 된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중요한 학년이 됐는데 내가 엄마로서 잘 도와주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나는 그동안 어떤 걸 아이한테 도와줬지? 이거는 좋았고 이거는 안 좋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것만은 내가 다시 아이를 낳으면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세 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절대로 거실 서재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거실 서재화. 이름이 정말 그럴싸하게 집에 온갖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책장과 책으로, 지금도 그렇게 책으로 가득한데요. 정말 많은 전집을 사서 아이한테 노출해줬고 또 중고로 팔기도 하고 사서 또 채워주기도 하고 그 많은 책을 다 읽었냐? 안 읽은 것도 있어요. 안 읽었기도 했고 아이가 직접 꺼내서 보지 않은, 좋아하지 않은, 제가 이렇게 읽어주려고 해도 아이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너무너무 많은 책을 집에 구비해 놓으니까 안 좋은 점은 물론 다 안 본다는 거 안 좋고요. 전집이 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다 아이 마음에 쏙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가성비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근데 뭐니 해도 책에 대한 아이의 뭔가 간절함? 책을 이 하나가 되게 소중하게 막 읽혀져서 또 하나 보고 싶다 이런 뭔가 기다림? 이런 것들을 제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죠. 아이가 만약에 Y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제 Y책을 전집을 다 샀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막 읽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지 않는 거죠. 근데 Y를 저는 전집을 사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지 않을 거지만 하나씩 사줄 때가 있거든요. 서점에 가서. 그럼 오히려 쭉 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이렇게 하나 골라서 또 그거 다 읽어보고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해서 본 책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Y가 만화책이기 때문에 다른 줄글로 되어 있는 책보다 더 재밌게 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책을 선택이 어려울 정도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난 오늘 아니고 내일도 읽을 수 있어 어떤 이런 느낌의 분위기는 다시는 조성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 중에 한 가지니까 많은 책을 사서 아이한테 주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중고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고를 좀 잘 활용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제가 산 책을 중고로 좀 팔기도 좀 귀찮은 스타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의 노력을 좀 한다면 좋다고 한 전집 중에서 중고가 나왔으면은 그걸로 아이한테 좀 줘보고 거기서 이제 조금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것들을 직접 서점에 가서 골라서 살 수 있게. 하지만 저는 책을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매번 빌려보는 거는 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자신의 책도 좀 있고 또 그 이상으로 보기 위해 도서관 등을 활용하는 거지 집에 좀 읽을 만한 책이 또 너무 적은 경우는 또 그것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실 서재화를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영유를 5세 때부터 보내자. 이거는 둘째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물론 아이들마다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학습을 해나가는 방법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 다른 아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어릴 때는 다양한 활동 많이 움직여보고 많이 조작해보고 여러 가지 지식을 저는 영어보다는 한글로 배우는 게 처음에 아이들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첫째가 5세, 6세 때 일반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7세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5학년이 돼서 영어를 소화해 나가는 실력을 좀 봤을 때 7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또 이런 느낌도 아니고요. 5, 6세 때 그런 충분한 영역의 활동들을 하니까 그걸로 인한 지식도 많이 쌓이고 우리가 지식을 꼭 책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보고 만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뭐 대근육의 소근육 발달들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 그 발달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지니까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또는 엄마가 공부를 시키고 싶을 때 하더라고요. 하게 되고 하니까 또 자신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크게 느끼고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거부감이 없다고 해서 학습을 너무 많이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 아이를 놓으니까 이런 경쟁 상황에 나의 위치 이런 것도 신경을 아이가 많이 쓰고 나의 위치가 내가 대충 어딘지를 알아요. 그러면 나는 요 정도 이런 생각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찌 보면은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배움을 즐겁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뭔가의 룰이 정해져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어떤 얽매여 있는 환경에서 그런 학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좀 아이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영어를 물론 저학년 때까지 조금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수학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7세 1학년, 2학년 때 영어를 또 신경을 써도 절대 부족한 실력이나 뭐 늦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리면 어릴수록 활동 위주 그리고 한글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뭐 읽기, 듣기 뭐 여러 가지를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약을 함부로 먹이지 않게. 한약. 저도 어렸을 때 말랐는데 엄마가 한약을 먹여서 약간 체질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네, 계속 통통이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가 허약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막 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허약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우리가 첫째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에너지 떨어져 보이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뭐 좀 몸이 좀 허해졌나? 뭔가 좋은 걸 헤매겨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린이 그런 한방병원, 한의원들을 찾아가잖아요. 유명한 몇 곳이 있죠. 저도 그런 곳 중에 한 곳을 갔었는데요. 여기저기 또 가서 상담 받아보지도 않고 이런 진단을 받고 한약을 먹어서 약간 기력을 보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먹였거든요. 역시나 이 아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어서 계속 찌고 있는 거예요. 굳이 너무 뭐 키가 작거나 너무너무 말랐거나 너무너무 밥을 안 먹거나 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막 그 정도가 아니면 조금 허약하고 좀 기운 없어 보이는 거 큰일 날 일이 아니었다. 너무 호들갑 떨면서 뭐 몸에 좋은 거 해먹인다고 그게 얼마나 잘 맞을지를 잘 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너무 선뜻 유명한 한의원, 프랜차이즈 한의원이라고 내가 믿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그 비만은 그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물론 뭐 키도 있고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저희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거나 뭐 상처를 받았거나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좀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혹여나도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까봐 좀 더 주의하자고 잘 씻어라 적당히 먹어라 왜 이렇게 뚱뚱한 애들이 막 묻히고 더럽게 먹으면 더 안 좋아 보이잖아요. 묻히고 먹지 마라 뭐 흘리지 마라 이런 잔소리까지도 제가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약을 함부로 먹이지 않겠다. 오히려 둘째, 셋째 보면은 특별히 한약 같은 거 안 먹였거든요. 별이 아프지 않아요. 차라리 운동 하나 더 잘 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네, 체력이 안 좋을 때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규칙적인 활동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큰애가 벌써 5학년이 되면서 어렸을 때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실의 서재와 영유 일찍 보내지 않기, 한약 함부로 먹이지 않기. 만약 이 5, 6, 7세의 연령의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